안녕하세요, 태블릿입니다. 오늘은 크레마 S가 도착해서 개봉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전자책 이북 리더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ES24에서 포인트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만년 다이어리입니다. 극장에서 올해 개봉하는 거미인간 영화가 생각이 나서 포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거미인간들이 있고요. 2022년부터 2023년 이렇게 있어요. 월별로 이렇게 일정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유선 노트입니다. 모는 노트입니다. 거미인간 손이 있습니다. 뒤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깔끔한 다이어리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레마 S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치 사이즈의 크레마 S가 있고요. C타입의 충전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A 포트예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 핸드폰 충전기하고 같이 호환이 될 것 같네요. 설명서가 굉장히 커요. 제품을 볼게요. 와우, 깔끔한 화이트 색상인데요. 뒤에가 엄청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약간 그 무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러한 화이트 색상입니다. 때가 안 탈까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뒤에는 엄청 이뻐요.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셨던 분도 있죠. 올 화이트를 원했는데 이 하단에만 화이트가 있었고, 이럴 거면은 그냥 블랙 산다 해서 블랙 사셨던 분들도 많고요. 저는 약간 그 독특한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와 블랙이 어우러진 이런 특이한 색상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뭐 앞에 볼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뒤에는 엄청 잘 나왔어요. 이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오닉스 포크3하고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금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검증된 디자인이고, 그리고 뭐 성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제품을 자세히 볼게요. 자, 외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양쪽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C타입 포트가 있어요. 이게 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없고, 블루투스로 스피커를 들어야 되고 별도로 스피커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무게는 150g입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두께가 6.8mm예요. 배터리는 1500mAh입니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다음 누를게요. 네, 와이파이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와이파이를 하나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제가 두 손으로 들었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한 손으로 들어도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가볍네요. 누워서 책을 볼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나오네요. 지금 현재 버전이 1.0.07 버전이고 최신 버전이 1.0.13 버전이래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야죠. 시작. 업데이트 할 동안 잠깐 제가 구입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크레마 ES24 화이트를 구입했고 가격은 199,900원이에요. 근데 이걸 구입한 건 아니고 요걸 구입했어요. 크레마 S 화이트 플러스 북클럽 1년 이용권입니다. 북클럽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22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업데이트 준비 완료됐대요. 재시작 한번 누르고요. 얘가 199,900원인데 제가 구입한 게 229,000원이면은 3만원을 더 주고 북클럽 1년 이용권을 구입을 한 거죠. 원래는 한 달에 5,500원이에요. 66,000원이네요. 전화해서 36,000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반값 정도의 북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메리트가 엄청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처음에 전자책 단말기 입문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이렇게 전자책 1년 이용권을 같이 구입을 한다면은 좀 더 책에 접근을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라이벌인지인 포크3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209,000원이라고 하네요. 가격 차이는 안 나네요. 포크3하고 ES24 결합이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결합이 있나요? 이건 3개월 이용권, ES24 북클럽 90일 이용권 215,000원이니까 이게 더 저렴하긴 하죠. 얘는 지금 90일 이용권이고 얘는 1년 이용권이니까요.
근데 포커스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네요. 크레마 S를 별도로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APK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건 좀 불편한데 웬만한 거는 다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들은 구글 플레이북, 이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다 설치해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드디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예스24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스24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크레마 X의 첫 화면입니다. 사람 부분은 이제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 한번 가볼게요. 설정에는 통신 시스템이 있고 화면이 있어요. 화면엔 잔상 제거가 있고요. 잔상 제거 누르면은 5페이지마다 잔상을 제거하는 거고, 스크린 세이버 5분, 그리고 스크린 세이버의 이미지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조명 설정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잠금 화면에 비밀번호 걸지 안 걸지, 그리고 커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커버의 자동 슬립 기능도 사용할 수 있네요. 날짜, 언어, 글자 크기, 자동 전원 끄기, 업데이트, 초기화, 기기 인증 정보, 기기 정보. 네, 기기 정보 가면은 32GB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 SD카드가 없음 뜨는데 이게 SD카드를 꽂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저런 게 보일까요?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10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제품들은 4점대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높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도 없을 거예요. 기기 인증 정보 한번 가볼게요. 예스24하고 알라딘의 연락처도 적혀 있고요. 정적 전압이 5V에 1A예요. 5V에 1A짜리 그런 충전기를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300ppi 해상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이 2기가예요. 엄청 빠르고 이런 건 아닌데, 전자책 단말기에서는 뭐 2기가만 돼도 일반적으로 책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명 가면은 백색 조명, 온색 조명, 음량 조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블루투스로 들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명암을 최대치로 올리면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죠. 다시 명암을 낮추면은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네요. 색 필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아이콘에 회색 보이시죠? 엄마의 돈 공부의 그 회색, 요걸 제가 색 필터를 최대로 올려버리면은 지금 색이 다 날아가고 흰색으로 보이죠? 네, 이럴 때 이렇게 조정해 있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서점이 있고요. 제가 이걸 로그인했기 때문에 바로 서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북은 예스24 전용 뷰어를 제공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서점 마이 구매 목록인데, 구매 목록 들어가면은 제가 구입한 책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밝기를 켜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가독성이 책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쓸어내리니까 홈으로 오네요. 그러니까 제스처 기능이 좌측은 작업관리자, 가운데는 홈으로 가는 거, 그리고 우측은 왼쪽은 조명을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오른쪽은 색 온도를 조절할 때 쓰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메뉴가 호출이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깜빡거리면서 새로 고침하는 거고, 이거는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마이노트, 최근에 작성한 노트들, 그리고 독서 스크랩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북클럽은 3만원에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죠. 전자도서관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어요. 자, 인터넷 들어가고 이 페이지를 지금 스크롤 하는데 빨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A2 모드를 지금 지원하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음악 들어볼게요.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데 노래가 안 나오죠. 이거는 제가 블루투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블루투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온 해서 미포 지금 하나 잡았어요. 페어링 해볼게요. 소리가 잘 나오네요. 이걸로 음악 들을 용도보다는 책을 읽어줄 때, 그럴 때 쓰는 용도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나갈게요. 그리고 이건 전자사전이에요. 본 사전은
최초 1회 안에 사전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된대요. 지금 받을게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사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국어 사전하고 옥편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 send to crema 이거는 이제 핸드폰하고 데이터 전송할 때 쓰는 건데요. 굳이 PC에 연결하고 할 필요 없이 핸드폰에서 APK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 send to crema를 통해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 간편하게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좋아요. 넘어가고 이용 안내 가볼게요. 와이파이 연결 방법, 그 다음 로그인 방법, 앱 이용 안내, 단말기 이용 안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단말기 이용 안내는 크레마 단말기 있고 사용 설명서 있고 USB 케이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설치가 있어요. 크레마 ES를 컴퓨터와 USB 연결 후 내부 저장소의 최상위 폴더 또는 APK를 복사하고 사용을 하라 되어 있어요. APK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APK를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앱을 설치를 하는 거죠. 저는 앱 추출을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열어왔고, 자, 밀리사제가 있어요. 얘를 설치를 해볼게요. 누르고 APK 추출을 딱 눌러요. 그러면 추출이 성공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크레마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이 send to 크레마잖아요. send anywhere를 똑같은 앱이에요. 이 두 개를 딱 키운 다음에 여기서 그 밀리사제 아까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얘를 딱 누르고 전송을 하는 거죠. 보내기. 보내요. 확인. 링크가 나왔잖아요. 여기 밖에 눌러요. 밖에 눌러갖고 이 나온 링크를 161570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완료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일 와이파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됐습니다. 이 APK를 선택을 하면은 설치할 겁니까? 나와요. 여기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했으니까 설치 누를게요. 완료. 됐습니다. 그럼 제대로 설치가 됐냐고 확인해 볼게요. 밀리의 서재가 하나 생겼죠? 보이시나요? 밀리의 서재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이 밀리의 서재가 지금 아이콘이 없어갖고 안드로이드로 나왔는데 얘를 일단 누르면은 실행이 안 되네요. 밀리의 서재가 안 되니까 리디북스라고 지금 이 앱이 있잖아요. 얘를 해서 APK 추출한 다음에 리디북스도 설치해 볼게요. 선택해서 확인. 네, 지금 리디북스도 설치가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얘를 한번 눌러갖고 실행이 안 돼요. 리디북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비어 다운로드로 가면은 플레이스토어가 없으면 APK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받은 거는 이거는 음성도 들을 수 있으니까 TTS 버전이 있는 리디북스 20.5.1 이 잉크 APK 요걸 다운받아서 설치했더니 지금 실행이 되네요. 이렇게 했고 지금 닥터슬램프 요거를 지금 열었는데 만화책도 보는데 크게 가독성이 문제가 없죠. 네, 이렇게 책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까와 다르게 이 리디북스는 실행이 돼요. 나머지 앱도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APK를 추출해고 다운받아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그 전자책 단말기에 잘 실행되는 과거 버전을 좀 찾아갖고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열린 서점이 되긴 하지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잘 찾아갖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라딘 사이트에 직접 왔어요. 알라딘도 APK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추출하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직접 APK를 제공해 주는지 찾아볼게요. 지금 알라딘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PC 크레마 있죠? 제 거는 크레마니까 크레마 쪽 가면은 전자책 비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 플레이 불가 기기에 APK 지원해주고 있죠? 얘를 딱 눌러요. 그 다음에 앱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4.12.25 버전을 누르고 내보내기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장치에 저장을 누를게요. 다운로드에다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저장했습니다. send anywhere를 찾아갖고 알라딘이 있죠. 이거를 보낼게요. send to crema에서 받기를 누르고 키를 524183 받기. 네, 다운은 받았습니다.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설치하지 말고 여기 플러스 누르고 설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알라딘 지금 버전이 이게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PK 추출한 게 12.24고
그리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APK를 다운받은 게 12.25 버전이네요. 이거를 설치를 해볼게요. 이미 설치된 앱입니다. 런처에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은 알라딘이 런처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전자책 서재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확인. 예, 얘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 다운을 받아갖고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책 보이는데 뭐 가독성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리디북스 알라딘 설치했으니까 교보 온 거 같고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교보 사이트에 왔고 여기서 밑으로 쭉 스크롤 내리면은 이용 안내라고 있습니다. 얘를 딱 선택해요. 그리고 또 넘어온 페이지에서 넘겨보면은 쭉 아래쪽으로 내려요. 이북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넘어온 페이지에서 위로 올려보면은 이북 단말기 전용 교보 이북 앱 설치 바로가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딱 선택해요. 그럼 다운로드가 되죠. 얘는 쌤 7.8 전용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사용을 해보죠. 지금 G파일로 다운받은 거를 제가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왜 G파일로 받아줬지? 이름 변경해서 APK로 바꿀게요. 네, APK로 지금 바꿨습니다. Send Anywhere를 킨 다음에 지금 아까 APK로 바꾼 거를 교보 북 e-ink 얘를 지금 보낼게요. 확인. Send to 크레마 키고 받기 누르고 번호 입력해요. 496877. 저는 뭐 PC에 키고 귀찮아갖고 지금 이렇게 전송하는데 PC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Send Anywhere를 이용해서 전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완료된 거는 플러스 누르고 여기서 설치를 할게요. 지금 교보 e-ink라고 생겼네요. 요거 밑에 있는 교보 이북 이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APK 추출한 건데 이건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그 쌤 7.8인치 거를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다운받았는데 G파일로 확장자가 변경이 되고 제가 지금 확장자만 APK로 변경을 해서 지금 얘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실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실행이 되네요. 로그인까지 완료됐고요. 제가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1년 6월 5일 이후를 안 읽었네. 서브스튜어에서 읽었던 요거 지금 잔상이 좀 있을 때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스크롤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스크롤 해갖고 잔상을 먼저 지우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넘기면은 이렇게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지금 대표적인 ES24는 이제 ES24 단말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본 이북 뷰에서 볼 수 있고 열린 서재 기능으로 리디북스하고 알라딘하고 교보 이북까지 이렇게 했고 국내의 유명한 서점 앱들은 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설치하는 방법들이 좀 까다롭죠.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실행이 안 되는 앱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용으로 이렇게 이 잉크 전용 앱을 지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앱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고 간단하게 크레마 S에 대해서 언박싱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열린 서재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6인치 제품이고요. 6인치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전자단말기가 6인치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6인치 정도의 사이즈면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잉크 패널은 가격이 이렇게 클수록 비싸기 때문에 입문할 때도 이 가격이 가장 그 적당한 마지노선 가격이기 때문에 6.8인치를 많이 이용해요. 물론 저는 이제 책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7.8인치를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많은 분들은 6인치 제품을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북클럭까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크레마 S 구입했고 1년 동안 잘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처럼 쉽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서점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잘 찾아갖고 APK를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최신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S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